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5일자 82번째 마켓 커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CL이고요.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롤오버를 했고 인베스팅닷컴에서 월 화요일까지 4월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5월물로 넘어왔고 월요일에 저가 찍었고요. 저가 찍은 다음에 반등하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올라왔고 보시다시피 목요일, 금요일 날 빠졌습니다. 목요일 완전히 도지 났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시 이 짙은 색과 옅은 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 이렇게 세 개의 어퍼 리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그래서 이게 그 짙은 색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그리고 그거하고 패러렐하게 파란색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서도 됐고 이 점과 이 점들 다 맞아 떨어지는 그 점들 연결했는데 그게 이 패러렐 채널과 같이 패러렐 했었기 때문에 약간 익스텐디드로 그렸었던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이고 그 바깥쪽으로 여기서 하락장을 예고하도록 만들었었던 그 패러렐 채널 여기랑 만난 그 패러렐 채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패러렐 채널과 패러렐 한 선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여기에서도 그 이 짙은색 패러렐 채널이 여기에서 작용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 파란색에서 여기서 그 세틀 가격이 파란색에서 맞아 떨어졌고 뭐 도지야 뭐 다른 특별한 뭐 그거 없이 여기 양쪽에 다 걸쳐 있다는 거 수요일도 양쪽에 다 걸쳐 있었고요. 그리고 얘도 금요일장도 고점이 이 파란색 라인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서 저점 찍고 올라와서 신저점 만들고 올라와서 이 파란색 라인에서 1, 2, 3, 3일 동안 저항받아서 결국엔 빠졌다가 다시 오르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15분 걸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만들어진 그 음봉이지 이게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음봉이 아니고 내려왔다 올라간 음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제 그 추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도지에 이어서 세미 도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지는 다음 주 월요일날 가봐야겠지만 요새 매크로스코픽한 장들 그 매크로스코픽한 것들을 뭐 어떻게 예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쭉 빠질 때 지인들이나 다른 트레이더들이랑 얘기했을 때 지난주 17일까지도 뭐 얘기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7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쭉 빠졌지만 70까지는 바로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70을 넘어서 71.67까지도 찍었지만 결국은 70에서 다시 내려오는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매크로스코픽하게 뭐 SPR을 다시 채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SPR을 2023년까지 채우지를 않겠다고 해서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70달러 선에서 SPR 다시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일단 거짓말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바이백 할 거라고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갈 모멘텀을 크게 잃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크는 계속
2밀리언씩 감량하는 걸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은 빠졌었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여기 왜 빠졌다고 올라간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테크니컬 인디케이션,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에서는 일단 이 밑으로 계속 밀려서 장이 무거운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도 딱히 60에서 지지되어야 할 어떤 동인이 없었기 때문인데 매크로스코픽하게 70까지는 회복을 했었으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런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면 얘가 얼마죠? 80.94 그리고 얘는 77.47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 따라서 내려오는 걸로 하고 봐야 돼. 볼 때 여기서 더 이렇게 따라서 내려올 확률이 크고요. 이렇게 계속 따라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장이 무겁고 64 여기 있는 저점 64.38 이 정도 되는 64.38 이 정도 되는 이 저점 이게 정확히 얼마죠? 64.36이네요. 64.36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추차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66.04의 지지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쯤에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요거 따라서 내려온다고 하면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짙은색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 파란색 라인에서 세 번이나 저항을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장이 무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때려 내려오면은 이 밑으로 64.36도 더 깨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까지는 잘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뭐 62.43 이런 라인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너무 빠질 만큼 그만큼 경제를 안 좋게 보느냐?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증시 오르시는 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증시 오르고 그러는 거 보면 아직은 언서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 볼까요? ES는 여기 3월 17일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볼라틸리티를 보이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죠. 뭐 왜 올랐는지는 뭐 뉴스가 그날그날 다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올랐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더 올라갔지만 이 라인에서 저항받고 쭉 빠져서 내려왔고요.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목요일에 여기 와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고 다시 올랐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린 거죠. 이 트렌드 라인과 따라서 올라가는 여기까지 미처 닿지 못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미리 그려 놓았었던 다운 트렌드 라인의 수요일 고점이 정확히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슬라이트를 이렇게 내려오는 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3월 13일부터는 계속 치고 올라가는 장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빠지고 여기에서 저항 받아서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걸로 끝났지만 4035.25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받을 확률 크고요. 이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에서도 저항받았어. 이 두 개의 저항선이 약한 저항선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받쳐주는 지지선은 아직 닿아서 지지받지도 못한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여기서 저항받으면 이 라인 안쪽에 이 노란색과 이 대형 트렌드 라인과 이 올라가는 선과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커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주 중에 방향을 정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ES는 이런 상황이고요.
ES는 이런 상태고, 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지지선들이 있고, 여기 패러렐 채널 지지선이 굉장히 센 걸로 보여야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저항받았고, 여기서도 저항을 한번 받았다가 올라갔었던 것이고, 여기에서도 멀지만 지지받은 걸로 봐야 되고,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들이 다 이 라인에 걸쳐 있죠. 여기서도 지지를 충분히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지지선이 이 라인, 이 프라이스 레벨, 이 프라이스 레벨들 이런 식으로 이 프라이스 레벨도 지금 멀리 있던 것에 의해서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얘도 강력하다고 보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좀 덜 강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여기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S는 이 정도, 이 안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요. 나스닥은 다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다른 종목들 ES나 CL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했죠.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그 전주보다는 덜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17일 날 약하게 모였다가 월요일 날 도지 났지만 도지 났다고 해서 항상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라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지 났어도 여기에서 계속 이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이게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인데 이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12,792.75 라인에 걸쳤죠. 그리고 여기 고점 신고점 찍고 로컬 신고점이죠. 로컬 신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 신고점도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스 레벨로서 보기엔 조금 민망하고요. 니들이 길어서, 그리고 쭉 올라갔다 바로 쭉 빠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만 보면 여기서 브레이크 됐고 그 다음 날도 걸쳤지만 금요일 날 결국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크 된 걸로 컨펌이 됐어요. 이게 너무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살짝 올라갔는데도, 브레이크인데도 살짝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킹이 컨펌이 된 거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트렌드가 브레이크 돼서 내려오거나 사이드로 가는 트렌드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 트렌드 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되게 장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인데 막상 보면 화수목금이 사이드 무브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프라이스 레벨 굉장히 강하지만 이 프라이스 레벨도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이나 걸쳤는데도 결국은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밑에서 가격 그 캔들스틱이 형성이 됐죠. 바가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막 상승장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일단 12,944 라인에서 저항을 강력하게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얘기는 여기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내려온다고 해도, 내려오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위에 올라간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지선이 꽤 많아서 쉽게 확확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여기 위에 있는 다른 프라이스 레벨들을 생각을 하셔서 여기 있는 프라이스 레벨들을 설정을 해서 그 다음 움직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은 뭐 이 정도 저항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장이 위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 트렌드인데 요 네 개의 바를 봤을 때는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미친 듯이 올랐다가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27,902일 이 라인에 걸쳐서 길이만 길지 딱히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어퍼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에 어퍼 리밋에도 바들이 다 걸쳐 있죠. 그리고 요 노란색 저항선에도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서 멈춰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모멘텀은 쭉 올라가던 모멘텀은 저항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저항 때문에 반대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지선, 이 라인도 지지선, 이 라인도 지지선, 이 밑에 있는 노란 것들도 지지선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위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그려놨던 이 빨간색 저항선, 이게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위에 딱히 뭐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이 없고, 이 여기에 있는 이 정도, 이 고점 정도, 그냥 뭐 이 정도 고점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까지 간 다음에 생각을 하시고, 이게 물론 비트코인은 움직일 때 갑자기 확 하고 오르니까 그거를 보실 때 여기 있는 거를 미리 그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가서 그려 놓으셔도 되고, 하지만 일단 저는 안 그려 놓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이미 저항을 이렇게 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렸으면 한 두 개 내지 세 개 바 정도 지나서는 치고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장이 무겁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올라가도 여기 따라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이 레벨 안쪽일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에 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올라가는 트렌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요거만 보면은 내려오는 트렌드처럼 보이죠. 이 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로 보이고 여기는 올라간 트렌드로 보이고, 그러면 요 삼각형이 만나는 이 지점쯤에 다시 말해서 주말 동안 방향을 정할 확률이 있는데, 뭐 뉴스들 나오는 게 그렇게 그 비트코인의 상승에 기여하는 뉴스들보다는 하락에 기여하는 뉴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라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기술 분석 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이라서 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너무 뭐 매크로스코픽한 뉴스들이 많아서 거의 3주째 기술 분석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분석을 하면은 그 장이 막 올라가도 어디서 그 반전을 할 것인지, 뭐 내려오던 거는 어디서 올라갈 것인지, 올라갈 건 어디서 내려올 것인지, 이런 것들의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기술 분석도 하시면서 매크로 방향을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오히려 그 매크로스코픽한 장이 펼쳐질 때 기술 분석 공부를 더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나중에 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뭐 이전에 있었던 동영상들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의문 나는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뭐 패매를 보내셔도 되고, 댓글 다셔도 되고, 뭐 DM 보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이나 모레쯤 그 스톡 분석, 나스닥 스톡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